국민들이 하나로 하기 위해서 통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 통합. 그리고 화합.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는 지도자 선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이 그러면 아까 김성선 소설가께서 하신 얘기대로 굉장히 스트롱해야 된다. 또 그리고 강대국가의 지도자끼리의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관이 있어야 된다. 애국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거의 일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천하 흥망이 필부유책이다. 천하가 망하고 흥하는 것이 무슨 지도자에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필부유책. 이름 없는 촌부, 필부, 목부, 이름 없는 이런 시민들도 다 책임이 있는 거다. 그 얘기는 명나라 때 명나라가 참패할 때 원인을 찾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 중국의 그 구호입니다. 구호. 인인유책. 모든 사람의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된 데는 모든 국민 우리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너만 책임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다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거죠. 의미에서는 과거 국회에 있을 때 여당이나 야당이나 3당이나 4당이나 국회에 있었던 20대 국회에 들어온 여의도 국회의원 책임이 크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저는 이 원장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봐요. 저는 저는 뭐 국회의원을 20년씩 하신 분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사실 크지요. 책임의 경중을 따지면 굳이 얘기한다면 저는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자꾸 뭐 남의 책임으로 돌리시는데 우리 저는 이제 반성하고 또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참여하는 전제에 비해서 새롭게 우리 경제사회연구원을 좀 발전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하게 이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원장님을 높이 평가합니다. 참여와 반성을 항상 하시는 자세가 저희들 후학들이 보기에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2017년 4월 7일 신문의 날 여기 여의도에서 의미가 있네요. 우리 4월 7일 세 분을 모시고 다시 한번 도약하고자 하는 연구원뿐이 아니라 소위 이 나라가 안정을 찾아서 한반도의 궁극적으로는 소위 통일을 해서 이 통일된 한국이 소위 미국 다음으로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대로 2050년쯤 되면 8만 불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G2 내지 G3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는 서로 자주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또 마지막 한 말씀씩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일선에서 이제 취재도 하고 글을 쓰는 기자 입장에 봤을 때 무엇보다 지금 상당히 금방 말씀했던 그런 바람과는 달리 실제 정치 현장이나 국민들 정서 속에서는 굉장히 좀 현실의식, 국제 정세에 관한 현실의식이 좀 미흡하다, 굉장히 미흡하다, 위기의식도 없다. 그럼 왜 그럴까라는 지적을 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오늘 신문의 날인데 언론의 책임이 제일 크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이 지는 건데 여하튼간에 오늘 교육방송을 맞이해서 좀 특히 오늘 신문의 날이니까 좀 언론에 대한 기능들, 역할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많이 좀 개선됐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5.18 구속항쟁 구속자 언론인 회장도 하셨죠. 그 마지막 언론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언론은요, 요즘 신문 이렇게 보면은 이게 너무 제목들 보면은 이게 자기 가치관으로 달지 않고 뭔가 어디서 움직이는 느낌을 받는 제목들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조정환 같은 거. 그건 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단적으로 들게요. 단적으로 모 당을 이야기하면 경선 때 득표율 70몇 나온다고요? 몇 명이 참가해서 몇 명이 투표했다는 안 나와요. 퍼센테이지만 나옵니다. 다 똑같이 나와. 그게 각 언론마다. 근데 그 심술 내가 편집장이면 바로 지적합니다. 여기 몇 명이 와서 몇 명이 투표했다는 거야 이게. 예? 시사저널 편집국장 초대 편집장 하셨죠? 그런 것은 우리는 뭐 절대 용납하지 않죠 기사로서. 정확히 써라니까. 괜히 누구 빨아준 것처럼 쓰지 말고 예? 정확하게. 예? 그러면 9,000명이 와서 뭐
5,000명이 찍었다. 그럼 이건 별거 아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9,000명이 대도시에서 한 도에서 9,000명에서 5,000명 찍었다면 이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빼고 뭐 67% 오더니 뭐 그냥 승승장구니 뭐 대세장악이니 이런 표현을 보고 야 이것은 어디선가 작용할 거다 이런 느낌을 내가 받아요. 과거에 뭐 이해창 총재도 다 앞서가다 결국 까보니까 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죠. 이제 박 교수 예, 저는 이제 뭐 그 현실 문제보다 이 아까 통일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저는 천하대세란 것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어린애가 자라는 것처럼 수세미가 커지는 것처럼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다. 저는 8.15 강복이 누구도 몰랐다는 사실이 지금도 안 믿어져요. 누구도 몰랐어요. 3천만 국민이. 그래서 통일 문제도 역사적인 사건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더라. 그래서 뭐 도둑처럼 온다 예고하지 않고. 그래 지금 북한의 그 통치자의 행태를 보거나 또 국제 정세를 보거나 굉장히 그 참 통일할 수 있는 아주 호기가 아닌가 지금이. 근데 우리가 이걸 미처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천하대세의 흐름을. 그런 시각에서 언론도 각성을 해야 되고 특히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1세기 경제사회연구원이 그런 시각에서 미래를 위해서 착실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준비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오늘 말을 마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태영호 공사를 잠깐 만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약을 하면 결국 남북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의 주민들의 그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개성공단 재개도 좋고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도 좋지만 결국은 북한의 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그 변화, 큰 변화할 수 있도록 그게 아마 통일의 원동력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둡니다. 아무튼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